트럼프 리스크는 가고 그동안 이제 좀 가려져 있던 또는 잠재되어 있던 트럼프 수혜 부분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특히 대중국 견제에 따른 그 공급망 수혜가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냥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 지분이 들어간 것은 최대한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업체들이 점점 수혜를 보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다. 그거는 아직 주가에 제대로 프라이싱이 되지 않았다. 가장 수혜의 폭이 큰 거는 제가 볼 때 전액하고 전구체예요. 전액 전구체. 지금까지는 그 트럼프 리스크가 되게 강조가 되면서 부각이 되면서 2차전지 섹터를 많이 짓눌렀죠. 근데 앞으로는 트럼프 리스크는 웬만큼 이제 주가에 지금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리스크보다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대중국 공급망 견제가 훨씬 더 이 속도를 내고 좀 강화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 리스크는 가고 그동안 이제 좀 가려져 있던 또는 잠재되어 있던 트럼프 수혜 부분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대중국 견제에 따른 그 공급망 수혜가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이제 연초에 새로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해에 비하면 그 보조금 대상 모델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 보조금 대상은 42개에서 올해 이제 24개로 줄었는데 24개 중에 국내 제조사 배터리 사용하는 모델이 21개로 87.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 42개 전기차 모델들이 있었는데 IRA 규정, 그 다음에 특히 FEOC 규정, 중국의 뭐 소재나 강물 사용 비중이 이제 높아서 탈락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우수수 떨어져 나간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남은 거에 LG 엔솔께 13개, 그 다음에 SK온께 8개. 나머지는 주로 중국 걸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탈락된 거예요. 이미 중국의 소재나 강물을 그 일정 기준 이상 상하용하고 있었던 배터리는 더 이상 구매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구매 보조금 자체가 뭐 트럼프가 없애겠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없앨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올해 안에 없어지기는 힘들거든요. 이미 이제 예산 편성이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이제 당연히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실제로 없앨 수 있는지도 가봐야 합니다. 실제로. 뭐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부연하지는 않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그 2차전지 공급망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겠다. 아니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중국의 소재나 광물이 많이 포함된 것들 배터리를 썼더니 사용했더니 보조금을 못 받는다.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뭐 그 미 국방부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에서 뭐 우리로 치면 이제 하여튼 뭐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배터리에서는 중산을 점점 더 배제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의 하여튼 소재나 강물을 많이 사용한 배터리는 기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배터리 셀 업체들은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중산 뭐 전해액을 썼다. 예를 들어서 틴치, 캡캠 같은 걸 쓰다가 이제는 가면 갈수록 안 쓰겠죠. 엠캠 같은 경우에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공장이 미국 텍사스 공장이잖아요. 미국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틴치하고 엔캠이 반반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1분기 말 2분기 정도 되면 이게 이제 틴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엔캠이 더 메인 밴드로 올라선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겠어요? 테슬라도 당연히 그 텍사스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에는 미국 국내용으로 팔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에 중국산을 쓰면 제재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쓰겠죠. 마찬가지로 얼티엄 1공장 같은 경우 캡캠 같은 경우도 IRA 규정에도 불구하고 엄청 이제 덤핑 가격으로 이제 밀어붙이니까 그 엔캠하고 캡캠이 같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FEOC 규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 대중국 견제가 더 활발하게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캡캠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캡캠 물량 같은 경우도 원만큼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그 다음부터는 엔캠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다른 한 전액 업계 분에 따르면 최근에 그 고객사인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 한 군데에서 그 전방 고객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해당 전액 업체에 지분 구조를 알려달라. 그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왜 왔겠습니까, 그거? 그냥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 지분이 들어간 것은 최대한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배터리 셀 업체를 통해서 그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 공급 업체들의 지분 구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에 없던 흐름이에요. 물론 이제 IRA 규정에 특히 FEOC 규정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중국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욱 이게 이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배제되면 어디가 들어가겠어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결국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양극재 당연히 특히 배터리 3사 쪽에는 한국 양극재가 완전히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음극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산을 뭐 쓰게 돼 있고 IRA 규정상에서도 2년 유예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나머지 뭐 전에 분리막 동박은 IRA 규정에 공적으로 포함이 안 됐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자연스러운 그 중국 배제 움직임이 나올 거고, 뭐 양극박은 예전부터 그냥 국내 업체들 거 쓰고 쓰니까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전구체도 마찬가지겠죠. 트럼프 리스크, 특히 IRA의 구매 보조금 폐지 방침 또는 그게 이제 현실화 됐을 때 분명히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또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뭐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줄어드는 효과도 일정하게 생기겠지만, 그리고 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이제 주가가 이제 지난해 특히 하반기에 많이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그런 트럼프 리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업체들이 점점 수혜를 보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다. 그거는 아직 주가에 제대로 프라이싱이 되지 않았다. 특히 그 가운데서 중국 업체들이 빠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들이 상당히 좀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양극재는 어차피 한국 업체들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혜 폭이 크지 않겠지만, 가장 수혜의 폭이 큰 거는 제가 볼 때 전액하고 전구체예요. 전액 전구체 또는 전액에 이제 뭐 리튬ion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중국 견제에 따라서 전액과 전구체 그 다음에 리튬ion 뭐 이런 것들은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리막은 상대적으로 수혜 강도가 높지 않은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대만 업체 외에도 일본 업체 뭐 도레이나 아사히 카세이 이런 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 강도가 분리막은 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는 여전히 2년간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뭐 시간이 걸릴 거고, 동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혜를 입긴 할 텐데 IRA 규정상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중국 견제 움직임, 특히 뭐 트럼프가 보편적인 관세를 조금씩 올리는,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방식으로 이제 뭐 가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하고 중국은 완전히 차별화돼서 움직일 거다. 2차 전지 밸류체인 쪽에 대한 한국 관세는 상당히 낮을 거고요. 매겨진다 하더라도 중국 쪽은 엄청 높아질 겁니다. 국산 프리미엄 동박들 같은 경우도 뭐 워낙 공급 단가가 상당히 이제 저렴해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가 붙으면 동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흐름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2차 전지 소 섹터는 전액 쪽하고 그 다음에 전구체 쪽, 그 다음에 그만큼만 아니라 하더라도 동박 쪽도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인 것 같고, 양극재는 원래 한국 대부분 국산으로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수혜 강도는 좀 약할 수 있다. 다만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때문에 올해 이제 수혜를 많이 볼 건데 그거는 뭐 뒤에서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 같은 경우 원래 뭐 중국 업체 걸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 강도가
추가로 더 커지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게 맞겠죠. 네. 실제로 이런 흐름이 또 하나 나타나는 게 한번 보세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미국 사업을 위해서 중국 공급망을 제거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완승차 업체들한테서 저런 압력이 있으니까 파나소닉도 저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기사로는 안 나왔지만 제가 전에 업계 관계자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 그것도 사실은 미국 사업 위해서 중국 공급망 제거한다는 계획, 저 파나소닉이 하는 계획하고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 회사의 지분 구조를 왜 확인하겠어요? 중국 지분이 얼마나 섞여 들어가 있느냐,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조사해서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저희 국내 업체들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사실은. 기사만 안 나왔을 뿐이지. 그 파나소닉은 저걸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파나소닉 에너지는 미국에서 생산된 EV용 배터리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 제거가 목표라고 이제 밝혔고요. 중국에서 공급하는 제품이 일부 있지만 앞으로는 일부 물량도 확보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 미국산 배터리 원자재 대부분은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 공급업체에서 공급받고 있고, 미국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일부 공급업체와도 접촉하고 있다. 파나소닉 에너지는 북미에서 테슬라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그 네바다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캔사스주에 두 번째 공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2024년 11월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뭐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미국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일부 공급업체와도 접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파나소닉이 접촉해서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파나소닉이 공급하고 있는 게 동박 SKC가 공급하고, 엔캠이 파나소닉에 공급하고, 또 한편으로는 덕산테크코피아가 지난해 6월에 일본의 센트럴 글라스라는 전액 공급업체, 일본의 전액 공급업체 1위 업체가 자기네들 직접 공급하지 않고 미국의 이제 덕산테크코피아의 미국 현지 법인인 덕산일렉테라에서 생산한 전액을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 파나소닉하고, 사실은 뭡니까, 도요타하고 파나소닉 합작사인가요?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거기에도 이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이제, 그러면 중국 업체들을 그만큼 배제를 하면 그만큼 한국 업체들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CATL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 테슬라에 미치는 파장은, 이 기사도 한번 보시죠. CATL이 미국의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오르면서 테슬라의 최고 경자 일론 머스크가 새 행정부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이제 공동의장을 맡을 예정인데, 하여튼 미국 국방부가 CATL하고 텐센트가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올렸고, 그 첨단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중국군 현대화를 이제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당장은 아니어도 향후에 이제 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CATL은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계 팩토리에 LFP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고 있고, 이 배터리를 탑재하고 이제 이 유럽에도 수출하잖아요. 일부 물량은 한국에도 들어왔었고, 이런 상태에서 CATL이 중국군 지원 기업에 이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CATL 배터리를 예전처럼 이게 공급받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정부 내에서의 상당히 좀 반발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CATL 거 뭐 공급받아 쓰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는 CATL이 EV용보다는 그 ESS 생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 테슬라가 의존하고 있는데, CATL 쪽보다는 LG 엔솔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ESS를 공급받는다든지 하면서 CATL 비중을 아마 낮춰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트럼프 당선 전, 그리고 특히 당선 이후에 트럼프 리스크가 되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2차전지 주가를 침몰시켰는데, 이제는 트럼프 리스크는 그 2차전지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서 또는 하기 전에도 기업들이 알아서 몸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산을 배제하는 흐름, 중국 그 소재나 광물에 이제 그 고율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 걸러내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파나소닉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는 아마 뭐 다 비슷한 요구를 받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중국 업체들 걸러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내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상대적인 배터리 셀 업체 내에 공급 비중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공급 비중 확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재는 제가 볼 때는 전액, 그 다음에 뭐 전액 관련해서 리튬염, 그 다음에 전구체, 그리고 동박,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